올해도 같은 목도리를 꺼냈다는 건 그만큼 잘 지나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것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말이 목도리처럼 목에 조용히 걸렸던 겨울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서랍을 열었을 때 작년 그대로의 목도리가 손에 걸렸습니다. 별일 아닌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손끝이 평소보다 조금 느려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지 않아도, 익숙한 것을 그대로 두어도, 바꾸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하루가 있다는 걸 그날 아침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계절을 건너온 흔적처럼, 여기까지 잘 왔다는 조용한 증거처럼 목도리 하나가 하루를 멈춰 세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은 아침, 작년 그대로여도 충분했던 오늘, 오래된 목도리가 알려준 작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아침 공기는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추울 줄은 몰랐습니다. 침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과 조금 더 누워있고 싶다는 마음이 이불 위에서 잠시 갈등했습니다. 결국 몸을 일으켰고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온도가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을 때 현관 쪽에서 불어오는 공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난방은 켜져 있었지만 집안 공기가 완전히 따뜻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목 주변으로 서늘한 기운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건 늘 이렇게 갑작스럽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은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는 온도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회색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어제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았고 그림자도 어제보다 짙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낮고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도 평소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침의 소리는 늘 이렇게 작고 반복적인 것들로 시작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앞에 섰을 때 코트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트를 꺼내고 나니 그 아래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손끝에 힘이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동작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서랍을 여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고 서랍을 당기는 손끝에 미세한 저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이 열리는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는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도 놓치면 안 되는 약속도 그 순간에는 잠시 멀어졌습니다. 그저 이 계절이 다시 왔다는 느낌만 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손끝의 서늘함과 서랍을 여는 작은 소리가 하나씩 겹쳐지면서 시간이 조금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잠시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평범한 장면 하나가 하루를 붙잡아 세우기 시작한 건 서랍 안에는 작년 그대로의 목도리가 있었습니다. 접어둔 모양도 변하지 않았고 색이 바래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진한 회색빛이었습니다. 천의 결이 부드럽게 남아 있었고 한쪽 끝에 달린 작은 술 장식도 여전히 가지런했습니다. 목도리를 손으로 쥐어보니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천이 부드럽게 손바닥에 감겼고 약간의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올이 풀린 곳도 없었고 냄새도 익숙했습니다. 세제 냄새도 아니고 먼지 냄새도 아닌 그저 오래 보관되어 있던 천의 냄새였습니다.
마치 어제 잠깐 넣어두었다가 다시 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랍 안에는 목도리 외에도 작년에 샀던 장갑 한 켤레와 겨울용 모자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배치해둔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이 먼저 향한 건 목도리였습니다. 장갑이나 모자가 아니라 목도리를 먼저 집어든 건 아마도 습관 때문이었을 겁니다. 별일 아닌 일이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이었고 늘 쓰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목도리를 꺼내는 손끝이 평소보다 조금 느려졌습니다. 한 번 더 만져보고 결을 따라 손을 천천히 움직여보고 괜히 목에 대보았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목도리를 처음 샀을 때가 잠깐 떠올랐습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이었고 여러 색깔 중에서 고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검은색과 회색 사이에서 망설였고 결국 진한 회색을 선택했습니다. 점원이 포장해주는 걸 기다리면서 다른 목도리들도 구경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손에 든 이 목도리를 그때는 새 물건으로 받았었는데 이제는 오래된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을 천천히 펼쳐보니 술 장식이 공기 중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빛을 받은 천이 은은하게 반짝이는 것 같았고 질감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목도리를 양손으로 잡고 가볍게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탄력이 있었고 원래 모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건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은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침의 시간이 얇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도리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조금 늦춰놓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엌에서 나오며 지나가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올해도 그거네. 부엌에서 현관 쪽으로 걸어오던 발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의미를 덧붙인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며 확인하듯 툭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고 말의 끝이 자연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의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조금 느슨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목도리를 한번 가볍게 털어봤습니다. 먼지가 날릴 만큼은 아니었지만 괜히 그렇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천을 터는 손끝에 아주 작은 진동이 느껴졌고 목도리가 공기 중에서 잠깐 펼쳐졌다가 다시 접혔습니다.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고 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고 싱크대 쪽에서 컵을 꺼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 컵이 싱크대에 닿는 소리, 수도꼭지를 트는 소리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잠시 들렸고 전기포트가 켜지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목도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빛이 조금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그림자가 바닥에 가늘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현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목도리 위에 비스듬히 떨어졌습니다. 회색빛 천 위에 연한 빛이 닿으니 천의 결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짧은 말 한 줄이 분위기를 바꾸진 않았지만 아침의 소리를 조금 낮춰주는 역할은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길어지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찻잔을 꺼내는 소리, 티백을 뜯는 소리, 뜨거운 물을 따르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습니다. 일상적인 아침 소리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소리였고
오늘도 같은 순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전화 한 통을 바쁘다는 말로 미뤄두고 몸의 피로를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고 작은 불편함은 이 정도쯤이야 하며 습관처럼 접어두었습니다. 누군가 시킨 일은 아니었고 급하게 몰린 상황도 아니었지만 하루를 그렇게 넘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친구가 보낸 안부 문자를 읽고도 답장을 미뤘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답장해야지 하며 문자함을 닫았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할 때 허리가 살짝 아팠지만 그냥 참고 끝까지 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괜찮겠지 하며 허리를 한번 펴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자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어깨를 한번 돌려보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는 순간 어깨는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해야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챙겨야 할 것, 오늘 끝내야 할 것, 오늘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야 나중에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오후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몇 시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내일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고 가방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놓고 메모장에 내일 할 일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끝날 즈음엔 생각했던 나중은 늘 다음 날로 밀려 있었습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은 오늘은 일찍 자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시간이 생기면 그때는 이미 지쳐 있어서 그냥 소파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고 화면을 보는 듯 마는 듯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펼쳐보기도 했지만 한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눈이 감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엔 너무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요즘 힘들어라고 말하기엔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든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스스로에게 인정하기엔 괜히 나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너무 예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았고 저만 유난스럽게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넘긴 것들이 눈에 띄게 쌓이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거나 터져나오거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목도리를 꺼내는 손끝에서는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다는 느낌.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천천히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끝이 느려진 것도 서랍 앞에서 잠시 멈춘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숨이 평소보다 조금 깊어졌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이 길어지고 내쉬는 숨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공기가 폐 아래까지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았고 갈비뼈 사이사이로 공기가 스며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내쉴 때는 어깨가 함께 내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의식하지 못했던 호흡의 무게가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어깨에 올라가 있던 힘이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쪽 어깨가 같은 높이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이 더 높이 올라가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평소엔 의식하지 못했던 그 무게가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목 뒤쪽도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뻣뻣하게 긴장되어 있던 근육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현관 쪽 공기가 아직 차가웠고 손끝은 제일 먼저 그 온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목도리를 쥔 손바닥은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천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천천히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손바닥 한가운데만 따뜻했는데 점점 손가락 쪽으로, 손등 쪽으로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손목까지 올라왔고 잠깐이지만 따뜻함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손목의 맥박이 평소보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고른 박동이었습니다. 시선이 서랍 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목도리 옆에 놓인 장갑과 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들도 작년 것이었고 작년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선을 천천히 옮겨 거울 속 제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표정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눈빛이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느낌이 없었고 초점이 흐릿하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그대로였고 빗질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입가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웃고 있지도 찡그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표정을 만들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얼굴이 거울 속에 비쳐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발을 때려다가 멈췄고 다시 때려다가 또 멈췄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질 때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 체중이 한쪽 발에서 다른 발로 천천히 이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도리를 내려놓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에서 천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저는 가만히 그 감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천이 손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느낌, 술 장식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느낌, 목도리가 서랍 위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소보다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익숙한 것이 가장 오래 남는다. 그 말이 목도리처럼 목에 조용히 걸렸습니다. 누가 했던 말인지 어디서 들었던 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새롭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물건이 왜 이렇게 오래 곁에 있었는지 그제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도리를 다시 바라보니 처음 샀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색도 그대로였고 형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의 결도, 술 장식의 위치도 모든 것이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작년 겨울도 그 전 겨울도 이 목도리와 함께 지나왔습니다. 몇 번의 겨울을 함께 했는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너 번은 된 것 같았습니다. 매년 겨울이 오면 이 목도리를 꺼냈고 봄이 오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반복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목도리는 제가 무리하지 않고 계절을 건너왔다는 표시일지도 몰랐습니다. 매번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지나왔다는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움을 찾지 않았다고 잘못 살아온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게으름을 피운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익숙함이 때로는 나를 지켜주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아침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늘 좋은 건 아니라는 것, 익숙한 것이 때로는 더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나온 시간이 생각보다 단단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도리를 다시 손에 쥐고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천이 공기 중에서 부드럽게 흔들렸고 술 장식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햇빛이 천 위에 비치니 천의 결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목도리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기까지 잘 왔다는 조용한 증거였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시간을 지나온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목도리를 다시 서랍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현관 옆 고리에 걸어두었습니다. 고리는 평소에 외출복을 걸어두는 자리였는데 오늘은 그 자리에 목도리를 먼저 걸었습니다. 천이 고리에 걸리면서 한쪽으로 부드럽게 늘어졌고 술 장식이 아래로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목도리가 고리에서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을 만한 곳이었고 나갈 때 잊어버릴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단한 다짐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꺼내기 쉽도록 그저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둔 것뿐입니다. 서랍을 여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랍을 열고 목도리를 찾고 다시 서랍을 닫는 그 몇 초의 시간이 왠지 아까웠습니다. 아침을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몇 초를 아낀다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 몇 초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늦게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을 바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몇 초 정도 여유를 갖는 정도였습니다. 속도를 바꾸기보다는 속도를 의식해보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목도리를 고리에 걸어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현관 풍경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화분과 벽에 걸린 거울과 목도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조합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관이 조금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이 목도리를 다시 볼 때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꺼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그냥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요. 목도리처럼 저도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보이는 자리에 있어도 그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생각했습니다. 늘 서랍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해 두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 목도리가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바람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뭇잎을 세게 흔들지는 않았고 그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목도리는 아침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고리에 걸어두었던 목도리를 잠들기 전 다시 가져왔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쓸 수 있도록 침대 옆 의자에 올려두었습니다. 천의 결이 은은한 조명 아래서 부드럽게 보였고 술 장식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빛을 받은 천이 은은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니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서랍을 열었고 목도리를 꺼냈고 잠깐 멈춰 섰다가 다시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출근했고 일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고 설거지를 했고 잠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래서 더 고르게 지나온 하루였습니다. 무언가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 때문에 많은 별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보였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가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익숙한 무언가를 그대로 두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바꾸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오늘은 그 자리 그대로여도 되는 밤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목도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이 목도리를 다시 꺼낼 때 오늘처럼 조금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루를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낸 당신에게 조용히 이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올해도 같은 목도리를 꺼냈다는 건 그만큼 잘 지나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지 않아도, 익숙한 것을 그대로 두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하루가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게으름을 피운 건 아니고, 새로움을 찾지 않았다고 잘못 살아온 건 아닙니다. 익숙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것도 때로는 나를 지켜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따뜻한 밤 보내세요. 내일 아침도 천천히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밤입니다.